일본이 이렇게 제한 조치까지 하고 나섰는데요, 백 교수님. 일본 내의 코로나 상황은 어떤 겁니까? 지금 저 CG에도 나왔었는데요. 일본에서 검사를 한번 받으러 가려고 하면은 일단 값이 34만 원인데 뭐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저 기준을 보면은 37.5도씨 고열을 4일간 앓고 폐렴 증상이 있는데 또 노약자나 임신부는 2일간, 이 일반인들은 4일간 이렇게 앓아야 일단 전화로 검사를 받을 수 있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거의 안 해줘요. 근데 전화를 해도 뭐냐 하면은 접촉자라든가 혹은 해외 여행력이 없는 사람들은 아예 안 해주기 때문에 지금까지 누적 10,000건도 안 했습니다. 근데 그 10,000건 중에는 크루즈선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 지금 환자가 1,000명 조금 넘는다고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전부 다 감염원을 몰라요. 이 얘기는 지역사회 전파가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인데 실제로 사망자나 이 확진자가 굉장히 적은 것은 사망자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폐렴으로 사망했는데 진단을 안 하면은 폐렴으로 사망한 것이 이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18만 건이 넘어요. 환자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그만큼 사망자도 다 진단을 해서 사후에도 사망을 이 코로나19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민주적으로 이 봉쇄를 하고 있고 이 방역에 듣는다 그러면은 세계 최초로 민주국가에서 이 방역에 성공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일본은 지금 현재가 방역을 안 하고 실패한 국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은 좀 상황이 다른 것이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완전히 물리적으로 봉쇄를 해서 완전히 거의 잡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이 다른 것이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지금 이 18만 건이라는 진단검사를 하면서 이 봉쇄를 하고 방역의 목표가 있고 우리가 앞으로 잡을 수 있고 우리는 모범적인 국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나머지 나라들은 그건 안 된다 하는 것이 지금 제일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네. 일본이 이제 제대로 이제 방역에 나섰는지 어떻게 됐는지는 나중에 추후 이제 상황을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우리나라에 한국인이 입국을 제한한 나라가 이제 100여 곳이 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유독 일본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이와 같은 부당한 조치를 취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며 더구나 추가 조치를 자제할 것을 그간 수차례 촉구했음에도 충분한 합의는 물론 사전 통보도 없이 조치를 강행한 데 대해서 비판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일본을 꼬집는 모습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 모습이 그 중국에 대해서도 먼저 선제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했다라면 지금과 같이 확산 추세를 좀 예방할 수 있지 않았을까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물론 일본의 그 일방적인 조치에 대해서 우리 장관이 그 대사를 초치해서 할 얘기를 하는 것은 뭐 당연히 해야 될 그 직무입니다. 다만 지금 일본에서 우리로 그 유입됐을 가능성보다는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입될 가능성이 크고 또 방역 당국과 그 의사협회에서는 일찌감치 이 중국으로부터 입국되는 그 입국자를 막아야 된다. 그래야 이 방역에 성공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 달도 전부터 줄기차게 얘기를 해왔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이 차일피일 미루다가 일본에서 우리나라 사람에 대해서 입국 금지를 하니까 바로 맞대응을 하고 강경 대응을 하는 이 모습. 어떻게 보면 국민 눈에는 약간 좀 이중잣대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중국에는 한없이 약하고 일본에는 지나치게 강하다. 이런 그 이중잣대의 그 외교 두 얼굴을 좀 보이는 것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대한민국 국익을 지키는데 또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하는데 방역하는데 얼마만큼 도움이 될까. 오히려 다른 일부 국민들의 경우에는요. 일본과의 저런 관계 악화가 경제에 더 악영향을 끼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를 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우리 외교 당국이 좀 균형 잡힌 외교를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아까 이제 앞서 말씀드릴 때 유독 일본을 꼬집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방금 말씀해 주신 거는 뭐 이중잣대 그런 논란이 있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일본에서 사전에 이렇게 너희를 막을 테니 좀 이해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안 해서 우리가 화가 난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요. 일단 일본만 놓고 보면 일본의 저런 조치에 대해서 우리 외교 당국의 방금 전에 보신 것처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강하게 항의를 하고 이런 거는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냥 있을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아마 NSC까지 열어서 상응 조치를 한다고 하는데 상응 조치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이제 두 가지 점만 지적을 하면 이제 하나 이제 중국에 대한 문제 앞서 이제 구정철 정도 지적을 하셨고 지금 일본을 보시면 일본이 원래 중국한테도 입국 금지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중국에 대해서 입국 금지 안 한 두 나라가 우리나라랑 일본입니다. 뭐 좀 사실 중국까지 특수한 문제들이 좀 있겠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제일 많은 게 우리나라랑 일본이에요, 확진자가. 우리는 뭐 신천지, 일본은 유람선 문제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숫자는 그렇습니다. 근데 일본이 지금 우리나라에 대해야만 입국 제한을 했느냐? 중국에 대해서 이번에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중국은 지금 일본에 대해서 왜 하면 우리랑 똑같이 우리를 막 입국금 이 얘기해야 되는데 이해한다라는 반응이 나왔어요. 이건 뭐냐? 일본에서 사전에 아마 중국과의 어떤 물밑으로 대화를 했을 거라는 관측이 되지 않습니까? 네. 사전 정지 작업을 해놓고 중국에 대해서 발표했으니 중국은 저렇게 그냥 이해한다가 나온 겁니다. 근데 우리한테는 사전 정지 작업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화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가 지적이 되는 거예요. 우리 외교 당국의 문제. 일본과 이런 문제가 사전에 어떻게 보면은 정리가 안 될 정도로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 하나. 그죠? 두 번째는 일본도 지금 중국에 대해서 사전 정지 작업 해놓고 입국 제한하니까 중국에서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하자. 일본이라고 해도 우리가 못할 게 뭐 있냐? 그게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는 여기저기 다 당하고만 살아야 되죠? 왜 우리는 일본한테는 아무 물밑 대화 없이 입국 금지 당해야 되고, 왜 우리는 중국한테 아무 얘기도 못 해야 되고, 왜 우리는 호주, 베트남, 전 세계 100개 국가한테 다 입국 제한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우리 외교 당국을 손 놓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냐? 우리도 일본한테도 똑같이 상조차고 중국한테도 일본이 그랬던 것처럼 물밑 접촉을 통해서 입국 제한하자. 지금이라도. 그게 나을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것이요. 강경화 장관이 이제 일본 대사를 초치해서 우리 입장을 얘기하는 것은 충분히 해야 될 일이고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대국민 메시지가 일본이 입국 조치한 것에 대해서 우리도 상응하는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일본도 지금 확진자가 늘고 있고 또 일본에서도 우리나라 확진자가 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국에 확산된 것을 좀 우려하고 있다. 그러니까 당분간 우리가 지금 학교를 한 2주, 3주간 그 개학을 연기하면서까지 이 확산을 위해서 막고 있듯이 일본하고도 우리가 지금까지 긴밀하게 교류를 했지만 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2주간 또는 한시적으로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솔직하게 얘기를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왜 일본이 조치를 하니까 우리도 거기에 맞대응한다. 뭔가를 갈등을 키우고 뭔가 싸우는 듯한 모양새를 취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일본은 일본대로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고 우리는 우리대로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솔직하게 얘기하고 국민을 설득했으면 오히려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부사장님, 그런데 네. 우리 정부가 이제 중국에 대한 입국 문제, 제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것도 굉장히 잘못된 조치죠. 왜냐하면 일본의 경우에는 이제 그 아베 총리가 직접적으로 한국에 대한 입국 조치를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 또 그것을 당일이 아니라 3월 9일부터 하겠다 예고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중국은 어땠습니까? 대리언, 웨이하이, 광저우 비행기 타고 가다가 도착했는데 갑자기 지금 격리된 거 아닙니까? 격리됐어요. 네. 이것이야말로 외교적 결례고 우리 대사를 초치할 게 아니라 장관이 나서서 그거에 대해서 항의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강 장관이 뭐라고 했습니까? 저건 중국 중앙정부의 입장이 아니라 지방정부가 저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느낄까요? 그러니까 강 장관에게 요구하는 것은 맞대응을 하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국민의 그 이해와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인지 그걸 좀 감안해서 이 대응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제 보니까 좀 웃지 못할 일도 생기는 것 같아요. 중국으로 돌아가려는 불법 체류자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네요. 이건 진짜 웃어야 돼요, 울어야 돼요. 그러니까 보시면요. 불법 체류자는 사람 원래는 원칙적으로 말하면 찾아서 우리가 강제 추방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비자를 받지 못했던 사람이니까 여기 있을 자격은 법적으로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찾아서 내보내는 게 맞습니다. 원칙은. 그런데 그걸 다 찾아다니기가 좀 물리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또 우리나라 어떤 3D 업종에 종사해서 좀 그 노동력에 기여하는 측면도 없는 건 아니고. 그런데 이번에 그 중국 국적의 불법 체류자들이 본인들이 알아서 가겠다고 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왜 제가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라고 말씀을 드린 거냐면 웃어야 될지라는 측면은 어차피 우리가 찾아서 내보내야 될 불법 체류자들이 알아서 본인들이 가겠다고 하니까 그건 좀 장점이죠. 근데 단점은 뭐냐? 이 사람들은 우리 출입국 관리소의 눈을 피해서 여기서 돈 벌기 위해서 피해서 막 있는 불법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돈 포기하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건 뭐죠? 야, 돈도 좋은데 나 여기 위험해서 못 있겠어. 차라리 중국이 더 나 이거거든요. 이건 뭐냐 이 상황은.
시작은 모르겠습니다. 중국은 뭐 우한에서 시작된 거 아니라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 중국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왔던 건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작은 중국이었는데 이제는 우리나라가 더 위험해졌다고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중국이 불법 체류자까지도 그렇게 믿고 있는 이 상황은 정말 우려가 될 일인 거죠. 네. 부처장님, 상황이 이런 가운데 일본 얘기 조금 더 하면은 네. 뭐 지금 이렇게 제한 조치들이 시행이 되면서 꼭 가야 하는 뭐 기업인들, 뭐 유학생들 그렇습니다. 표구하기 전쟁이 벌어졌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아마 지금 뭐 김포공항도 그렇고 인천공항도 그렇고 김해공항도 그렇고 일본으로 가는 비행편이 있는 이 국제공항은 아마 국세통을 이루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우리나라하고 좀 달리 그 개학 기간이 한 달 늦습니다. 그래서 4월이기 때문에 개학 직전에 이제 일본으로 건너가려고 했던 그 일본 유학생, 그러니까 한국인 그 일본 유학생이 상당수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늦게 가면 가자마자 2주 동안 격리한 이후에 학교를 가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격리 조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까지 출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급하게 이제 비행기표를 구해서 이제 출국하려고 했던 네. 사람들이 많고요. 또 경제 활동을 하는 비즈니스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이후에 가는 사람들은 2주 동안 어쨌든 호텔이나 아니면 다른 시설에서 2주 동안 격리된 이후에 사회활동하기 때문에 그만큼의 그 시간적인 손해, 경제적인 손해를 감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입국 금지라는 것이 상당히 많은 파장을 몰고 오는 이슈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 장관이 대사에게 항의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것에 대한 대비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은 좀 아쉬운 대목이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출국하기 위해서 이 많은 분들이 몰리다 보니까 비행기편이 한동안 굉장히 좀 낮아졌다가 오늘의 출국하는 비행편의 경우에는 평소보다 이렇게 2배 이상 굉장히 좀 비싸졌다고 합니다. 이런 그 아픈 현실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좀 예방적인 그 외교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